어둠이 깊게 깔린 도시의 뒤편에는 수백 년 동안 암살을 생업으로 이어온 비밀스러운 가문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문 안에서도 독을 다루는 기술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난 젊은 후계자 게로가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문의 최고 권력자인 할머니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게로에게 당장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사람을 죽이는 기술만 배우며 자란 게로에게 이성과의 평범한 대화는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었습니다. 만약 게로가 결혼을 거부하거나 실패한다면 가문은 그의 소중한 여동생을 강제로 정략 결혼의 도구로 삼을 예정이었습니다. 여동생의 자유와 자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게로는 어떻게든 결혼 상대를 찾아야만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문으로부터 수많은 부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갈취한 악명 높은 결혼 사기꾼을 처단하라는 임무가 내려왔습니다. 게로는 타겟이 은신하고 있는 도심의 화려한 펜트하우스 내부로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고 은밀하게 침투했습니다. 그곳에서 게로가 마주한 결혼 사기꾼 노인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암살자의 등장에 깜짝 놀란 노인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나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게로는 차가운 눈빛으로 독이 든 바늘을 꺼내들며 노이에게 가문의 심판을 내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느낀 노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과 화술을 동원하여 이 위기를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노이는 게로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인 이성과의 소통 장애와 결혼 압박에 대한 고민을 눈치챘습니다. 노이는 자신을 살려준다면 천재적인 사기 기술을 활용하여 완벽한 신부감을 찾아주겠다고 파격적인 제안을 건넸습니다. 그 달콤한 제안을 들은 게로는 독바늘을 거두고 노이의 능력이 진짜인지 잠시 검증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이어지던 와중 화장이 조금 지워지자 게로는 가발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절세미녀로 알려졌던 노이는 여장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온 완벽한 남성이었습니다. 노이는 멋쩍은 표정으로 웃으며 남자의 목소리로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비록 남성이었지만 이성의 심리를 파악하는 노이의 천재적인 연애 조언 능력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게로는 여동생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이 기괴한 결혼 사기꾼과 손을 잡기로 최종적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노이 역시 암살자의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아군으로 삼으면 앞으로의 신변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기묘한 동행이 시작된 직후 노이는 게로의 촌스러운 외모와 패션 스타일을 전면적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어두운 암살복만 입어온 게로는 화려한 현대식 옷들을 입고 거울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노이는 게로의 머리 스타일을 세련되게 다듬고 이성에게 호감을 줄 수 있는 미소 짓는 방법까지 철저하게 교육했습니다. 혹독한 외모 개조 작업이 끝난 후 게로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완전히 달라진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판단한 노이는 게로를 이끌고 본격적인 신부감을 찾기 위한 첫 번째 장소로 향했습니다. 게로는 수많은 일반인들이 모여있는 번화가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가슴이 터질 듯한 극심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노이는 게로의 귓가에 무선 이어폰을 꽂아주며 자신이 뒤에서 모든 대화를 원격으로 조종하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첫 번째 실전 연습의 목표는 카페에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한 단아한 여성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노이의 지시에 따라 한 걸음씩 다가간 게로는 이성과 눈이 마주치자마자 혀가 굳어 괴상한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당황한 여성은 괴한이 나타난 줄 알고 비명을 지르며 음료를 게로의 얼굴에 뿌린 뒤 도망쳐버렸습니다. 첫 번째 시도부터 참혹하게 실패한 게로는 카페 구석에 주저앉아 역시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야 한다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노이는 뒤에서 게로의 머리를 강하게 때리며 겨우 이 정도로 포기할 거냐고 매섭게 다그쳤습니다. 노이는 연애란 수많은 거절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며 가문의 동생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일어서야 한다고 격려했습니다. 동생의 얼굴을 떠올린 게로는 다시 한번 눈빛을 빛내며 먼지를 털고 당당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길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며 완벽한 타이밍을 포착하기 위한 훈련을 거듭했습니다. 게로는 서서히 사람들의 걸음걸이와 표정 속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화의 힌트를 포착하는 법을 익혀나갔습니다. 암살을 위해 타겟을 관찰하던 치밀한 능력이 노이의 가르침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기술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노이는 게로의 무시무시한 습득 속도에 감탄하며 이 기묘한 작전이 정말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공원의 어둠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하고 불길한 기운이 두 사람을 향해 빠르게 접근해 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게로는 급히 노이의 빌미를 잡아채어 바닥으로 강하게 밀쳐내며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땅에 구른 노이는 방금까지 자신들이 있던 벤치가 무참히 두 동강난 모습을 보고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것은 평범한 인간이 아닌 강력한 살기를 품은 또 다른 전문 청부업자 집단의 자객이었습니다. 게로는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습격이 아니라 자신과 노이를 동시에 노리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임을 직감했습니다.
밀려드는 적들의 기습 속에서 과연 게로는 사기꾼 노이를 무사히 지켜내고 기묘한 신부찾기 여정을 무사히 이어갈 수 있을까요? 노이를 노리고 돌진하던 암살자들의 습격은 게로의 번개 같은 독침 투척으로 순식간에 제압당했습니다. 위기를 넘긴 두 사람은 한숨을 돌리며 결혼 활동을 위한 본격적인 작전 회의를 다시 이어가기로 합니다. 노이는 완벽한 신부 후보를 찾기 위해 최근 암시장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 여성의 정보를 건넵니다. 그녀의 정체는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귀중한 미술품만을 훔쳐내는 천재 미술품 도둑 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최근 거대 조직의 미술품을 건드렸다가 강력한 청부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목숨을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게로는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내어 진정한 인연을 맺겠다는 결심을 품고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 시각 이성은 거대한 미술품 창고 내부에서 몰려오는 추격자들에게 둘러싸여 막다른 길에 몰려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거구의 살인마인 지팽인이 거대한 전투용 대검을 바닥에 끌며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무자비한 지팽인이 이성을 향해 대검을 내리치려는 순간 엄청난 폭음과 함께 창문이 박살납니다. 달빛을 등지고 화려하게 등장한 게로가 공중에서 독침을 날려 지팽인의 대검 궤적을 강제로 틀어버립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살아난 이성은 눈앞에 나타난 낯선 구원자를 바라보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자신의 공격이 저지당한 지팽이는 낮게 으르렁거리며 게로를 향해 무시무시한 살기를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게로는 이성을 자신의 등기로 숨기며 암살자 가문의 후계자다운 냉혹하고 차분한 자세를 취합니다. 지팽인이 가공할 속도로 돌진하며 대검을 가로로 휘두르자 콘크리트 기둥들이 종이처럼 잘려나갑니다. 게로는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날렵한 움직임으로 칼날을 피하며 지팽인의 관절을 향해 독침을 연속 투척합니다. 하지만 지팽인의 두꺼운 특수전술 갑옷은 게로가 자랑하는 치명적인 독침들을 모조리 튕겨내버립니다. 틈을 포착한 지팽인이 강력한 발차기로 게로의 복부를 강타하여 그를 저 멀리 날려버립니다. 부서진 나무 상자 더미 속에서 게로는 신음하며 간신히 몸을 일으키고 전술을 수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성은 자신 때문에 상처 입은 게로를 보며 미안함과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눈물을 흘립니다. 게로는 그녀를 안심시키듯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인 후 허리춤에서 특수한 화학약품병을 꺼내 듭니다. 지팽인이 다시 한번 대검을 치켜들고 대지를 가를 듯한 강력한 하향 배기 공격을 감행합니다. 게로는 정면 대결 대신 약품병을 바닥에 던져 순식간에 짙은 보라색의 중독성 안개를 광범위하게 살포합니다. 사방을 가득 채운 보라색 독 안개 때문에 지팽이는 시야를 완전히 잃고 허공을 향해 무차별 난무를 펼칩니다. 소리 없이 안개 속을 넘나드는 게로는 지팽인의 갑옷 이음새와 미세한 틈새를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그는 정밀하게 조준된 마비성 독침 3발을 지팽인의 목덜미 노출된 피부에 정확히 적중시킵니다. 강력한 신경독이 온몸에 퍼지자 거구의 지팽인은 대검을 떨어뜨리며 무릎을 꿇고 맙니다. 게로는 마지막 일격으로 지팽인의 턱을 강력한 어퍼컷으로 타격하여 그를 완전히 기절시켜버립니다. 거구의 적이 바닥에 쓰러지며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자 마침내 사투가 막을 내립니다. 게로는 거친 숨을 고르며 승리를 확인한 후 천천히 이성이 숨어있는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는 이성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며 다친 곳이 없는지 다정한 목소리로 물어봅니다. 이성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평생 느껴본 적 없는 안도감과 묘한 설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파괴와 살인만을 일삼던 게로는 누군가를 지켜냈다는 사실에 가슴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보람을 맛봅니다. 이성은 고마움의 표시로 자신이 훔쳤던 가장 소중한 희귀 미술품 브로치를 게로의 가슴에 달아줍니다. 게로는 얼굴이 붉어진 채 고개를 돌리며 어설픈 말투로 감사 인사를 전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듭니다. 두 사람은 무너진 창고를 빠져나와 안전한 외곽도로로 걸어가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성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며 게로의 앞날을 진심으로 응원해줍니다. 게로 역시 이번 사건을 통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결혼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게로의 전술 스마트폰이 요란한 진동음과 함께 붉은색 경고등을 깜빡이며 울리기 시작합니다. 액정 화면에는 다음 협력자 노이가 의문의 세력에게 납치당해 비명을 지르는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등장한 기괴한 형상의 술사는 대기업의 후계자 촛두기를 데려오지 않으면 노이의 목숨은 없다고 협박합니다. 갑작스럽게 날아든 최악의 통첩과 함께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게로의 앞길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과연 게로는 인질로 잡힌 노이를 구출하고 새로운 의뢰인 촛두기를 무사히 찾아낼 수 있을까요? 게로는 인질로 잡힌 노이의 행방을 파악하기 위해 어두운 도심의 골목길을 거칠게 질주했습니다. 그는 손목에 착용하고 있던 가문의 특수 통신 장비를 켜고 신호의 발신지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도달한 거대한 폐공장 건물 앞에서 게로는 숨을 죽이며 주변의 기척을 살폈습니다. 공장 내부의 거대한 철문을 열자마자 공포에 질린 채 의자에 묶여있는 노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이의 등 뒤에서 기괴한 해골 가면을 쓴 수수께끼의 술사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술사는 기분 나쁜 웃음소리를 흘리며 대기업의 후계자인 촛뚜기의 목숨을 자신에게 넘기라고 요구했습니다. 게로는 소매 속에서 치명적인 보라색 독약이 담긴 유리병을 조용히 손가락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그는 소중한 파트너인 노이를 다치게 둔다면 그 대가로 끔찍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술사가 지팡이를 휘두르자 검은색 장막 모양의 저주받은 에너지가 게로를 향해 파도처럼 몰아쳤습니다. 게로는 가볍게 허공으로 도약하며 공중에서 몸을 비틀어 검은 에너지를 완벽하게 회피했습니다. 바닥에 착지한 그는 독 연기를 뿜어내는 가스를 공장 전체에 순식간에 살포했습니다. 시야가 가려지자 술사는 당황하며 지팡이를 무작위로 휘둘러 허공을 내리쳤습니다. 그 혼란을 틈타 게로는 눈 깜짝할 사이에 노이의 등 뒤로 다가가 밧줄을 부드럽게 잘라냈습니다. 자유로워진 노이는 게로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게로는 노이를 안전한 출구 방향으로 밀어내며 반드시 살아 돌아가자고 속삭였습니다. 노이가 밖으로 무사히 빠져나가자 게로는 마침내 술사를 향해 전면전을 각오한 매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술사는 자신의 함정에 걸려든 또 다른 사냥감인 촛뚜기가 이미 건물 옥상에 잡혀있다고 조롱했습니다. 게로가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니 철골 구조물 사이에 거대한 기계장치에 결박된 촛뚜기가 보였습니다. 촛뚜기는 자신을 신경 쓰지 말고 눈앞의 사악한 술사를 처단하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게로는 의뢰인의 안전과 가문의 명예를 모두 지키기 위해 발바닥에 힘을 주어 지면을 박차고 날아올랐습니다. 술사는 수십 개의 검은 마법 화살을 허공에 소환하여 상승하는 게로의 신체를 조준했습니다. 공중에서 게로는 몸을 화살처럼 곧게 펴고 정교하게 움직이며 날아오는 화살들을 간신히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날카로운 암살용 바늘 여러 개를 한 번에 던져 화살을 쏘아대던 술사의 마법진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마법진이 깨지자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술사는 뒤로 밀려나 바닥을 나뒹굴었습니다. 철골 위에 착지한 게로는 기계장치의 자물쇠를 단숨에 파괴하여 촛뚜기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촛뚜기는 게로의 단단한 손을 잡으며 그가 보여준 용기와 헌신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술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피를 제물로 바쳐 거대한 마수 형상의 저주를 구체화했습니다. 거대한 마수가 붉은 눈을 번뜩이며 게로와 촛뚜기가 서 있는 철골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게로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마지막 싸움임을 직감하고 가문의 비기인 극한의 독 격투수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노이와 함께하며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의 의지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맹세했습니다. 게로는 허공에서 거대한 마수의 정면을 향해 강력한 독장풍을 내뿜으며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두 거대한 에너지가 격돌하자 공장 전체가 거세게 흔들리며 철골 구조물들이 소리를 내며 뒤틀렸습니다. 게로의 순수한 의지가 담긴 독 에너지는 마침내 술사의 저주받은 마수를 반으로 갈라버리며 완전히 소멸시켰습니다. 저주가 깨지자 체력이 완전히 방전된 술사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추락해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공장 안에는 고요한 침묵과 함께 부서진 천장 틈새로 아름다운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촛뚜기는 안전하게 바닥으로 내려와 게로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하며 고에게 의뢰비를 건넸습니다. 공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노이가 게로를 향해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게로는 가문의 압박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진정한 결혼 상대를 스스로 찾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노이는 게로의 곁으로 다가와 다음 맞선 상대를 고르기 위한 유쾌한 수다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암살자와 결혼 사기꾼의 기묘하고도 특별한 동행은 진정한 사랑과 주체적인 삶이라는 완벽한 결말을 맞이하며 끝을 맺습니다.